헤어진 지 50여 년. 큰형 준채와 셋째 권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영화감독 준채 형을 쫓아 북한으로 향했던 둘째 추는 소련의 망명 작곡가로 남았고, 세 형이 떠난 뒤 홀로 남은 막내 그는 월북자 가족으로 50년을 숨죽여 살아야 했다. 그리고 50년 살아남아 다시 만난 형제.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국에서 비행기로 불과 5시간.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한국인 정추에게 그 거리는 50년이 걸려도 닿아가지 못한 멀고도 먼 거리였다. 알마티 음악대학의 연습실. 그는 지금 3년 만에 열게 된 연주회를 위해 연주 지도에 여념이 없다. 그는 작곡가다. 전 카자흐 국립사범대학 음악 교수이자 카자흐스탄의 공훈예술인인 작곡가 댄추로 그는 지금까지 50년을 이곳에서 살아왔다. 들뜬 마음으로 찾아온 연주회장. 하지만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그리 많지가 않다. 작곡가 동맹 관계자 등 몇몇 친지들만이 참석한 연주회장. 하지만 그의 감회는 남달랐다. 김소월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 진달래꽃. 그리고 농담이란 제목의 첼로 협주곡. 그것은 머나먼 카자흐스탄 땅 한가운데서 듣는 고향의 소리였다. 조국을 등지고 이곳으로 와 50년을 살아온 그의 심장 속에 박혀있던 소리들. 지금 그는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다. 그는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대로 유학 온 북한의 유학생이었다. 일본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해방 후 형을 따라 월북을 했던 그는 차이콥스키 음대를 5점 만점으로 졸업을 한 수재였지만 그의 음악은 조국에선 연주되지 못했다. 다시는 조국 땅을 밟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이고, 이런 것이 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조국에서 좀 있었으면 정말 원이 풀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돼서 참 유감입니다. 그게. 돌아가고 싶은 조국, 한국 땅. 좋아요. 그곳엔 50년간 헤어져 산 막내 동생 정근이 살고 있다. 이 자리가 바로 예, 고향이죠. 고향. 여기서 다 안무하시고 소품 챙기시고 애 마음밖에 없어가지고 동심밖에 모르셔서. 그렇지. 이젠 철이 좀 들으셨나? 텔레비전 어린이 프로그램의 작곡자이자 안무가 구성 작가로 30여 년을 일해온 동생 정근. 누가 춤 제일 잘 만들었어요?
아저씨 모자 썼다고 그렇게 해볼까? 아저씨 아저씨 집배원 아저씨 큰 가방 메고서 어디 가세요? 그래 그만큼만 해도 아주 잘한 거야. 젊은 시절 그의 꿈은 무용가였다. 하지만 위로 세형이 월북을 하면서 그는 꿈을 접어야 했다. 일본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돌아온 큰형 준채는 무용가 최승희가 주연한 우리나라 최초의 천연생 영화 사도성 이야기를 감독한 북한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됐고, 작곡을 전공한 둘째 추형과 셋째 권형마저 북한으로 가면서 그는 월북자 가족으로 낙인 찍힌 채 50년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다. 여기서 모든 조건이 나한테 허용을 하질 않아. 한 군데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마음에 항시 불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점점 축소해서 나를 숨긴 것이 유천이라는 세계로 그냥 숨어버린 거야. 그보다도 더 가슴 아픈 세월을 보낸 건 바로 부모님이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좀 더 살아서 반드시 세 아들을 만나고 오라시던 아버지. 그리고 결국 그리던 세 아들들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시고만 어머니. 이렇게 우리도 참기가 힘든 세월을 당신 몸에서 난 자식들을 셋이나 그렇게 보내고 이제 잃은 고개를 넘어선 탓일까? 부모님이 보낸 인구의 세월은 요즘 들어 훨씬 더 가슴을 미어지게 한다. 한 번도 뭐 그립다든가 보고 싶다든가 말을 한 번 안 하시고 그걸 자기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참고 그러고 저 눈을 감으셨어요. 예. 그런 걸 생각할 때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그런 것도 자꾸 장남 아닌 장남으로 살아온 50년. 그리고 연좌제와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단지 살아남기 위해 숨을 죽여야 했던 지난 50년. 부모님의 산소에 들렀다 오는 날이면 애써 잊어버렸던 그 세월들은 기억 속에 새록새록 되살아나곤 했다. 모든 기대가 사라져버렸죠. 나는 참 형님들이 나를 잘 가르쳐 줄 것이다 하고 그런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도 그런 게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죠. 그런 형들에 대한 원망은 안 해보셨습니까? 글쎄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원망도 하겠죠. 하지만 나는 어떤 필연적이라는 어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걸 너무나 일찌감치 알게 됐죠. 그래서 어설피 입을 다물고 나 혼자 새기자. 카자흐스탄에도 50년의 세월은 흘렀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낯설기만 한 땅. 흉내만 낸 한국 음식이라도 먹어야 하는 그 심정을 러시아인인 아내와 손녀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좀 오래되니까 지금 뭐라 그런가 삭아서 시금시금하지. 그러니까 이게 김치다 하고 먹는 건데 참 비극 정말로. 하루 빨리 조국에 고향에 돌아가서 진짜 김치를 좀 보고 살고 싶어. 준채영을 따라 월북한 것이 46년.
모스크바로 유학길을 떠난 그는 김일성 1인 숭배 체제에 반대해 소련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망명이 받아들여지면서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였다. 이곳에서 사사학자였던 아내 나타샤를 만나 두 딸을 낳고 40여 년을 살았다. 북한에서의 그 개인 숭배가 첫날부터 있어가지고 내 말은 어김할 수 없는 법이다. 거기에 대한 불평이고 거기에 대한 시정이고 그걸 뭐 생각할 수 없어요. 자유가 없는 그런 그 체제거든. 이곳 알마티엔 함께 망명했던 북한 유학생 출신 친구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 북한 인민배우 출신인 최국인 씨도 그 중에 한 명. 무슨 고추장 맛이 있어? 찹쌀 고추장. 아니 나 시커먼 이런 걸 내 보지 못했는데 뭔데? 왜 한국이 뭐 팔잖아. 아니 난 고려인 여자와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둔 최국인 씨의 집에선 그나마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맛볼 수 있다. 정말 맛있다. 나 이제 한국 맛도 다 잊어버렸어. 민서이 뭐라 했는가 여보? 흰밥에 고등어? 아니 사유지가 뭐라고 뭐 할 때 그 생각나? 어? 그것이 사유지라고 생각 안 나? 다 잊었는데 당신. 아니 생각나지.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기와집에서 사는 아, 것이 최고 기와집. 이상이었다. 그래. 아니 그게 그리고 사유지다 그랬어. 이식주에 대해서만 말이 생각하는 놈이고 말이야. 다른 이상은 없었는 거 그 사람들한테. 그게 사회주의라고 그랬다고. 야 지금 오래간만에 위하야? 우리도 유해라는 말을 해왔어 한국에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망명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곤 하는 두 사람. 함경도가 고향으로 북한 체제에 반대했던 최국인 씨는 정말로 돌아갈 조국이 없었다. 아이가 정말 당신 그 농사꾼이나 다름없지 당신 저 성분이. 아 내가 지금 말이야 노동자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농민이야? 농민. 근데요 집안 자랑을 너무 해가지고 최치원이 직손이에요. 정말로 직손이에요. 표가가 많지. 옛날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두 노인. 왕족이 아닌가? 알마티에 정착한 건 바로 국인 씨 때문이었다. 난 여기 알마타 온 게 우리 국인이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국인이가 저 동쪽으로 가서 그 고려인들 사는 데가 있는데 자기가 한번 갔다 와서 잘한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자. 말로 해서 말이야. 친구 따라서 천리 간단 말이 있지 않아? 나 그거 신청한 거야. 난 당신을 따라서 말이야. 친구 따라서 천리밖에 온 거야. 그러니까 1958년 알마티로 올 당시에 모스크바에서 알마티까지는 기차로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지금도 기차로 며칠 가야 하는 그 먼 길. 망명길은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사막이었다. 이틀을 가도 사막이고 사흘을 가도 사막이에요. 뭐 사람 한 사람 볼 수 없고 어떻게 산이 그립고 나무가 그리운지 내 생전 처음으로 그걸 이제 느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산과 그 나무가 없는 그런 땅에서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사막과 같았던 망명객 생활. 그 50년간 그를 괴롭혀왔던 건 바로 큰형 준채였다. 동생의 망명 이후 북한 내에서 숙청을 당하고 강제 수용소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 준채 형. 그는 아직도 형이 언제 어떻게 죽어가는지 알지 못한다. 기차가 도착한 곳은 고려인들의 고장인 끄질로르다. 아이고. 아이고.
한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안녕하십니까. 이 서울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8년도에 왔으니까 계양림 선생은 독립유공자인 계봉우 선생의 친아들이다. 3년이 됐네요. 일제시대 고려인 이주자들의 거주지였고 홍범도, 계봉우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의 고장이었던 끝을 오르다. 그가 이 카자흐스탄을 선택한 것은 이런 한국인들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망명 이후 30년, 그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고려인들의 민요를 채집했었다. 버려진 사막의 땅에서 그를 지탱해줬던 것은 바로 조국의 소리였던 것이다. 지금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UFO다. 그동안 수집한 UFO 관련 자료들을 보는 시간이 그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우주인이에요. 지난 90년 우연히 UFO의 존재를 체험하면서 빠져들게 된 UFO 연구 작업. 비슷한 시기에 그는 뇌졸중을 앓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됐고 지금은 당뇨병으로 인슐린 주사에 의지해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가야 하는 몸이다. 비좁은 서재 한 구석에서 새우잠을 자기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 UFO에 대한 그의 집착은 어쩌면 그를 배신했던 이데올로기와 보상받지 못한 50년 세월에 대한 또 다른 탈출구였는지도 모른다.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신 추석날 은혜를 아침. 너른 들녘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동생 정건 씨의 집에선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낸다. 그렇게 우리를 굽어 보소서. 2001년 10월 1일 추석날 아침 정민기 올림. 죽은 것으로만 알았던 세 형에 대한 제사까지 겸해서 쓸쓸히 지내왔던 차례. 하지만 요즘은 형에 대한 그리움까지가 덧붙여졌다. 근데 뭐 형제간끼리 용서 받는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반가웠고 그 다음 단계는 궁금한 게 많았고 세 번째 단계는 원망도 했었고 근데 명절이나 이런 걸 앞두고 그 원망이 길게 가지 않고 한번 만난 사람이고 40, 50년 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헤어져 살아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립다. 차라리 그 만나지 않을 때보다 더 그립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형제는 지난 89년 극적으로 다시 만났다. 알마티에서 서울로 보낸 편지 한 장이 계기였다. 고향을 떠난 지 43년 만에 4명의 형제 중 2 형제만이 육순의 노인으로 다시 만났던 것이다. 그 반가움이야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참 너무나 그 마음속 깊이 느낀 게 많죠.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이 너무나 그 듣고 싶고 그 현장을 보고 싶고 막 그런 것이 용솟음 쳤죠. 그래서 만나서 끌어안고 정말로 눈물이 나오질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기가 턱 막혀가지고 그 성명을 다 하고 했지만 결국 그런 통곡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저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면 말을 듣지 알아요. 왜 저 사람이 43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통곡도 안 하는가. 그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그렇게 그리운 자기 고향 조국에 돌아가지 못해서 밤이나 저녁이나 고향 생각만 하고 있고
그 심정을 외국에 살면서 외국에 산다는 것이 자기 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사는 것이 그 인생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일 건데. 오직 고국에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정추 씨. 알마티에도 추석은 찾아왔다. Mama, принеси ложку и палочки 2, 4. 알마티식으로 차려진 차례상. 고향을 떠날 때 지니고 온 부모님의 사진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어릴 적 고향인 광주에서 지냈던 차례상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보드카 한 잔 올리는 것으로 매년 명절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손녀와 아내에게 매년 찾아오는 이 기념일은 언제나 생경하기만 하다. 그저 어렴풋이 말로 다 하지 못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마음을 짐작하고 있을 뿐이다. 추석 다음 날. 큰딸 릴리 집을 찾은 정추 부부. 피아노를 전공하고 교사로 일하는 큰딸 릴리는 과거 정추 부부가 살던 집에서 살고 있다. 외손주 야는 할아버지의 큰 기쁨 중에 하나다. 오늘은 아버지 정추의 추석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가족 모임이 있는 날. 체육교사인 사위까지 온 가족이 오랜만에 떠들썩한 분위기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그는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이다. 외손주 야는 카자흐스탄에선 유명한 어린이 배우다. 어쩌면 큰딸 릴리도 외손주 얀도 그의 예술가로서의 피를 이어받았는지도 모른다. По родственникам он часто скучает, и по родине скучает. Вот, поэтому, когда он ездит туда, в Корею, то он возвращается уже такой окрыленный, вот, такой радостный. 손주 야는 언제나 쓸쓸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희망이 돼준다. 작은 외할아버지가 작곡한 우체부 아저씨도 곧잘 부르는 얀. 노래를 들으며 정추 씨는 헤어져 사는 동생을 떠올리곤 한다. 음식 준비 한창인 정근 씨의 집. 내일이면 형님이 서울로 오는 것이다. 여기도 하고 여기 그릇도 하지. 딱 먹어. 큰아버지가 딱 좋아하시는 맛이야. 어머니가 해드리는 건 다 맛있으니까 또 어머니는 그게 또 좋으셔갖고 제수 솜씨가 최고지 그러면서 드시니까. 정추 씨의 둘째 딸 야나도 광주에서 아버지를 마중하러 오는 길이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모인 경희 씨까지 온 가족이 모두 모인 셈이다. 지금 광주 조선대에서 러시아어 강사로 일하는 야나는 정근 씨 집에선 귀한 손님이다. 많이 좋아졌다? 아니요 괜찮아요. 많이 예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모 적은 아버지 건강이 어떻습니까? 건강 와 이리 좋아. 네, 네.
야나의 한국식 예절을 본다면 아버지는 더없이 기뻐하시리라. 네가 양반 집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정말 말아요. 정건 씨 집에는 5년 만에 찾아오는 형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었다. Да, прямо тут на душе. Да, собирается. Сейчас я. 야나의 전화다. Яна. Ты откуда? 작은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야나의 딸 갑자기 알리아와 만나게 돼서 나타샤에게도 더없이 아주 반가운 전화. 반가워요. 아이 말해요. 그래서 4시간 후면은 우리 공항에 나가요. 오늘 밤 정초 씨는 그리던 서울로 떠나는 것이다. 큰딸 릴리까지 가세해 짐을 꾸리느라 집안은 갑자기 부산해졌다. 언제나 차분하던 정초 씨도 마음이 급한 모양이다. 마음은 벌써 한국 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 온 가족이 1분간 조용히 모여 앉아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는 것이 러시아의 풍습이다. 가족들과는 이곳에서 작별이다. 공항까지 왔다 갔다 할 택시비도 아껴야 하는 형편인 것이다. 다섯 시간 후 정근 씨네도 공항에 도착했다. 알마티. 아직 알마티발 비행기가 도착하기까지는 한참을 기다려야 할 모양이다. 지난 50년간 그렇게 기다려왔는데도 아직도 기다림의 시간은 끝이 없었다. 비행기 안.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정주 씨의 마음은 훨씬 더 조급해진다. 세 번째 오는 조국이지만 올 때마다 더욱 설레이는 마음. 출구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눈이 뚫어져라 지켜보는데 형님은 아직 나오질 않는다. 드디어 멀리서 보이는 형의 모습. 누님의 모습이 제일 먼저 눈에 띈 모양이다. 왜 이제 나와? 잘 있었어? 벌써 세 번째 만남이기 때문일까. 기다림의 시간들에 비하면 막상 해오는 담담했다. 요번에 기회가 있어 좋았네요. 잘 됐고. 그래. 야나. 야나와도 5년 만의 만남이다. 어느새 해가 떠 있었다. 클래식 계통은 하나도 안 팔리고 글쎄. 어쩌다가 한두 개 1년에 어렵게 해가지고 가곡 쓰고 그냥 어려운 누가 노래를 불러요. 기악곡도 그래. 기악곡. 그렇죠. 대학을 10개 나와도 동요를 못 짓는다. 아니 지어도 누구도 부르지 않네. 예. 오지도 못하고. 올해는 누님의 팔순이었다. 아이고 저희 뭐 축하를 합니다. 늦었어도. 자. 20대 헤어진 삼남매가 팔순 노인으로 다시 만나는 것이다. 이제 일 좀 정말 이제 하고 그러라고. 다 하게 돼. 누님의 건강을. 준비된 음식상 앞에서 감회해졌는 삼남매. 부모도 없고 이제 누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이제 누님이 제일
연장자니요? 우리 나온 사람 중에 우리 옆에 소희밖에 없어. 그러고 막 그렇게 안 짓고 사는 사람이야 만나기가 쉽고. 남자가 돼 있었다고. 이 자리에 준채와 건이 없다는 사실이 한없이 안타까운 삼남매. 둘째분에서 나왔구나. 지난 50년, 세월은 정말 살같이 흘러가 있었다. 이튿날, 삼남매는 광주 근교 부모님 묘소를 찾았다. 43년 만에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섰을 때 통곡조차 나오지 않았던 그였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매정한 사람이라며 돌아서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찾은 부모님의 묘소 앞이었다. 그 앞에 머리를 묻고 그는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이제서야 비로소 눈물이 났던 것이다. 정추가 현양으로 연구를 간다고 간 사람이 50년 만에 왔네요. 와서 보니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러고 이제 정말 그저 여기 준채 형님이 안 계신데 큰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 아주 전기적인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앞으로도 이제 많이 말을 정준채에 대한 말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 어머니, 할머니. 한동안 눈물을 흘리던 정초 씨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예. 이 우리 사체가 땅에 묻어 있는 그 사이에는 몇 년이 되고 몇백 년이 돼도 그 영적인 영역이 후손들을 보고 있고 그 같이 있대요. 그 미리가 그렇게 말해요. 걱정 말고 누워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쩌면 솔직하고 절실한 심경이었을 것이다. 형님이 우주인 연구를 하신다니까 만나보세요. 오늘은 정말 눈물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 부모 앞에. 그래서 항상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오래 살면 그래서 추나 준채가 건이나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만 딱 물어보시라고 그렇게 물었다는데 형의 모습에 순간 화가 난 듯 동생은 괜시리 힘껏 풀을 뜯는다. 형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동생과 부모님의 가슴앓이를 곁에서 지켜보며 50년을 보낸 동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형. 그 사이엔 여전히 50년의 세월이 가로놓여 있었다. 이제 우선 기쁘죠. 우리 이 자리에 누워 계신 우리 부모가 아들 딸들을 한꺼번에 봤으니까 기쁘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항상 올 때마다 쓸쓸히 나 혼자 왔는데 이제는 가족이 다 같이 올 수 있었다 하네. 얼마나 기뻐요? 저희 형제들이 세 사람이 집에서 나가가지고 이 동생, 근이 동생이 아주 그 불행한 자기 이름도 가지고 살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사람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이렇게 만나서 보니 그리고 그런 회포라도 하고 서로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말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게 되니까 그게 행복이죠. 오늘날 정말 행복입니다. 돌아가는 형제의 뒷모습은 쓸쓸했다. 돌아오는 길, 형제는 광주 제1고등학교에 들렀다.
형제는 모두 이곳 졸업생이다. 독립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광주 학생 독립 운동이 있었고, 형은 이곳에서 일본인 선생을 하대한 죄로 퇴학을 당했다가 97년에 명예 졸업장을 받았고, 동생은 형들 탓에 학교를 다 다니고도 졸업장을 받지 못했었다. 이곳에도 형제의 50년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다. 아마도 형은 동생의 쓸쓸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다. 세상이 모두 그러니까 투쟁해서 얻어내야 하는데 성격상 그러지는 못했고 그냥 내가 내 길을 선택해서 간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났잖아요. 그것은 우리 역사가 남긴 어쩔 수 없는 상처였다. 두 사람에겐 피곤한 하루였다. 아니. 만난 뒤 처음으로 두 사람만 남아있게 된 시간. 하지만 형제는 말이 없었다. 50년을 기다려 만났지만 형제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했던 건 헤어져 지냈던 50년 세월의 무게였던 것이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 그토록 보고 싶던 고향의 산천이었다. 하지만 고향은 기억 속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역시 그만큼이나 자신의 모습도 달라져 보인다는 사실을 그는 새삼 깨닫고 있었다. 사흘 뒤 형제는 5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나는 그 누님 이제 댕기 잡느라고 집을 행 돌면서 막 누님을 쫓아다니면서 댕기를 잡아야 돼. 아이고, 예? 개구쟁이 말은 하지 말라고. 그것도 도망치느라고 누님 말이야. 그놈을 몇 바퀴 집을 돌면서 말이야. 경아 그랬지? 경이도 아니야. 경아. 옛날 이야기를 하며 다정한 온누이로 돌아간 세 사람. 그런 성질이 있어갖고 그러지. 하나, 둘, 셋.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또 한 번. 누가 힘이 세? 하나, 둘, 셋. 이게 안개가 스모크 아닌가? 야호! 어제 한번 동생도 한번 해봐. 그래 어제 나는 커져 소리가 너무 커서. 아니 해봐. 근데 동네 사람 다 올라올 텐데 놀려서. 어제 한번 해봐 그래도 어제 해봐. 그러죠. 자. 함성 속에 지난 세월이 후를 날아가고 있었다. 자기 집 온 생각밖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자기 집 찾아온 것 같고, 그러니까 동생 집인데 자기 집이지 정말. 세상에 그렇게 만족스러운 일 어디가 있어요. 그 동생을 봤지, 누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지난해 팔순잔치를 치른 누이를 살아생전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산을 내려가는 오누이의 뒷모습엔 한없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있었다. 돌아가기 전날 오후, 부녀는 함께 번잡한 서울거리로 나섰다. 돌아가는 아버지에게 식구들의 선물을 사주려는 야나의 마음이다. 야나와 아버지도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할 수가 없다. 야나가 영문학 박사 학위를 따고 한국에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것이 정추 씨의 마음이었다. 잘 가.
야나에게도 이방인으로서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그 바람은 돌아오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또 다른 기대일지도 몰랐다. 몇 시간 후면 다시 공항으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정초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건 씨도 잠든 척하고 있을 뿐이었다. 결국 마루로 다시 나온 정초 씨.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거다. 조카가 보냈어. 이거 입으라고. 자니? 잔다. 결국 이번 만남에서도 형제는 할 말을 다 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이젠 이별할 시간이었다. 출국 수속을 밟으며 형제의 표정은 많이 밝아져 있다. 그래도 안심해. 며칠 사이 형의 보따리는 많이 무거워져 있었다. 그러면 들고 가죠. 책 훔쳐갈 사람 하나도 없어. 카자흐스탄에서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동생은 이번에도 아주 돌아오시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안 맞는 부분도 많으셨죠? 일주일 동안. 많았죠. 이게 벌써 생활 환경이 달랐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거지. 이게 사고방식이 좀 다르니까. 앞으로 이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세요? 희망감이 있으시잖아요. 결국은 한 자리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여기 오셔도 별도로 꿈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살아야 되겠죠. 오시는 것까지는 환영하는데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 이웃에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동안에 너무 고집이 세졌어. 관용할 줄 몰라. 그런 점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건강이 이제 살아 있어야 서로가 만날 수 있으니까 건강을 바라겠습니다. 다 필요하겠는데. 자, 그러면 동생. 잘 가시고요. 헤어지는 순간 형제는 맞잡은 손을 쥐 놓을 수가 없었다. 언제 다시 잡을 수 있을지 모르는 손이었다. 헤어짐은 역시 안타까운 것이었다. 시선만 피고. 잘 가세요 이제. 돌아서는 순간 형은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만다. 이번에는 형의 모습이 왠지 더 쓸쓸해 보이는 동생. 50년 세월의 간극을 무너뜨리기에 일주일이란 시간은 너무 짧았다. 하지만 형제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알마티의 천산. 카자흐스탄의 한국인 정추는 수시로 이 천산을 올랐다. 해발 2,500m, 천산은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았다. 봉우리 하나를 올라도 또 다른 봉우리가 가로막혀 산 너머가 보이지 않는 높은 산.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산 너머를 본다. 저 산이 끝없이 이어져 맞닿아 있을 고향의 산을. 저쪽에는 우리 좀 고향의 산이지 무등산도 있을 것이다. 그 무등산이라도 정말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혹시 또 보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언제나 하고 있어요. 그쪽에 이제 우리 부모도 살았고 살아있는 이제 동생도 누님도 있는데 보고 싶은 생각이 산에 가로막혀 50년을 기다려온 세월. 이제 막 산 하나를 넘었건만 그곳엔 또 다른 산들이 굳게 버티고 서 있었다. 세월이 가지고 온 변화와 경제적 문제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는 산들이 그 산에 길을 내고 얼어붙은 눈을 녹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